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발간 직후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윤 전 총장의 경우 20대와 학생층,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이 급락했는데요. 2030 세대 표심이 차기 대권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MZ세대가 자기 대권을 결정한다. 이 정도로 최근에 이제 MZ세대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2030은 2030의 개인의 생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났어요. 근데 지난 재보궐선거 때 보면 기회, 공정, 정의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이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분노하는 이 2030 세대, MZ세대의 목소리가 집단화가 돼요. 자기 대권에서도 자기들이 뭉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회고록도 출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정치 행보, 대선 출마, 국민의힘 입당 저울질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조윤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는 2030 세대, MZ세대가 2019년 같은 평가 또는 2020년 총선 때와 같은 평가와는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실질적이고 우리들의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왜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은 다투느냐? 갈등하느냐? 이런 부분에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2030 MZ세대는 집단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말 그대로 차기 대권은 이준석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 2030대 지지를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이 책이 받을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의 향후 정치 행보가 받을 것이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MZ세대가 차기 대권을 결정한다. 지금 이준석, 조국, 윤석열 요 트라이앵글이 그렇죠. 묘하게 지금 서로 주고받고 할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거나 조국 사태로 인해서 20대의 지지율이 빠졌다면 지금 공정을 화두로 내세웠던 윤 전 총장이 조국의 반대편, 배척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지지율이 떨어졌을까요? 그건 왜냐하면 네네. 이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라고 보기보다는 다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기 위해서라도 결집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20대, 30대와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윤 전 총장이. 그렇다면 이준석 당대표가 된다면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내놓는 정책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 전 총장이 2030 세대를 겨냥해서 내놓는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때 이루어지겠죠. 제가 학교에서도 계속 학생들을 저는 계속 포커스 그룹 스타디를 한다고 생각하고 학생들한테 계속 물어보는데요.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도 사실 윤석열 총장이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직 학생들이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학생들이 분리해서 보더라고요. 이것이 20대에서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은 이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와서 갑자기 떨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는 중도층도 있지만 보수에서 지지가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도 이 부분을 의식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만나면서 20대를 만나는 공간으로 가기도 했잖아요.